오늘도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청객이 진짜 끊이질 않고 항상 이렇게 뭐 기본 3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다 여자분만 오셨는데. 한번 대화 좀 해보십시오. 여기 파도 타기 안 많으면. 하시나요 오늘? 파도 한번. 굉장히 수줍을 많이 타는. 부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쩡쩡님께서 방청객의 소리를 좀 미리 녹음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탈북자가 왔지, 그렇죠?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탈북 어민을 갖다 세상에 다시 북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탈북자가 오지 예, 않았잖아. 예,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제 국제 북한에 무대에 약간 정보가 통제됐으니까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안 것 같아요. 대통령 바뀌었대. 근데 남한이 우리로부터 독립했대. 이런 거지. 신문지에 벗어났대.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까 그 대한연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5.18 정신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보낼 거. 캐나다 총리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5.18에 대해서 언제 왔어? 오늘 왔어? 캐나다 총리가 연설을 했어요. 예, 캐나다 총리 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18 정신이 민주화의 정신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북한 인권에 한국과 캐나다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신문은 그렇게 보도했는데 한겨레랑 경향은 캐나다 총리가 5.18의 피해 정신을 잊지 말라고 했다고만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봐요. 5.18 거쳐 성공한 한국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MBC도 저렇게 보도했는데. 그 캐나다 총리가 한 얘기는 뭐냐면 한국 민주주의는 5.18 거쳐 성공했고 5.18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나서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내용 뒤에 내용은 빼고 5.18화가 민주주의만 낸 거예요. 한겨레 경향은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우리 참여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참여연대가 설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마디하고 한마디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나는 이 정도 발렸으면 그냥 졌다고 나도. 하고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죠. 나도. 말을 할수록 추한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한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니네 박원순 다큐는 비판 안 하냐 했더니 한마디도 못했다고. 이게 사전 검열이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래. 그러니까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그 일반인이 비판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법무부 장관의 그런 부정평가는 사전 검열이고 이게 탄핵감이래. 이제 탄핵 이게 겁나게 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제작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데.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래요. 그래서 제작자가 무슨 압박감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아니 그리고 참여연대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법무장한테 이 정도 할 소리면 유호정한테는 네. 국회의원들 사퇴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까지 침해했는데. 그러네. 조정이 뭐 했죠? 유호정이 인간 같지도 않다고 어떻게 저거 다큐 인간이요. 만드냐고 했잖아요. 봐봐요. 조국도 그렇고 조국도 참여연대 타이틀을 갖고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있잖아요. 그 뭐 거기서 일한 거 말고 그냥 거기서 경력증 받고 싶으면 별로 일 안 해도 그냥 경력증 다 주잖아. 그래서 뭐 사실 김남국이 거기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참여연대도 그렇게 필요 없어 그냥. 근데 김남국한테 주지. 그리고 박원순, 김상조, 맞아요. 장하성, 조희연, 박주민, 이재정, 탁현민 이게 전부 참여연대 참여연대 라인업이에요 출신이에요. 이게. 예. 정말 이 라인업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좀 하나같이 진짜 그러니까. 토 나오는 그러니까. 애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참여연대 출신 중에 정부에 들어와서 설화를 일으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잘 이 직무 수행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박. 난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그리고 장하성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여연대 사람들이 참여연대가 문정권을 말아먹은 그 공신 중에 한 명이 네. 사실 한 명이죠. 네. 사실 조국이 뭐 참여연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정권 교체를 가져온 게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1년 동안 찌그러졌어요. 1년 동안 네. 정권 바뀌고 찌그러져 있었다가 다시 이제 한 장관 덕분에 이제 그 마지막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관짝을 얘기한 게 뭐냐면 참여연대의 거의 종말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용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죽기 맞습니다. 전에 잠깐 사후 경직이 풀어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그게 딱 지금 참여연대 모습이야. 왜 그러고 참여연대도 참 검찰을 겁나게.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한동훈 장관한테 옛날에 참검사를 했다. 네. 그 참검사로 여겼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나는 오늘 잠깐 어쩌다 이제 글 쓰다가 이제 정리 한동훈 장관에서 이제 취임 1주년 만에 정리를 좀 네.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 3월 16일 날 박주민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뭐라 하냐면 갑자기 그 정권 뺏긴 지 얼마 안 돼. 일주일 지났을 때잖아.
지가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지 마라. 이거는 경찰 중립성 훼손이다. 이 말 하는 거야. 일주일 만에. 아니 지가 정권 뺏겼으면 찌그러져 있지. 그 검찰 인사 문재인 예. 내내 하고 왜 갑자기 남의 인사에 그러니까요, 간섭을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중앙지검장 임명 안 하는 게 왜 임명하는 게 왜 훼손인가요?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맞습니다. 했던 그런 검찰의 맞습니다. 에이스고 박근혜 정부 저기 적폐 수사 그거 다 한동훈 장관 했잖아. 아니 대한민국의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좌우 모두에게 욕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부당한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그거지 사실은 그거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조국 수사하는 거 보고 저 칼이 우리를 향하면 죽되겠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또 이제 정권이 교체되니까 예. 중앙지검장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검수완박을 하잖아. 근데 검수완박을 딱 하고 보니까 어때요? 하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안 되겠다. 이 자식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나쁜 새끼구나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법무장관 임명하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맞아요. 그 지난 1년은 한동훈 장관의 1년이야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는 법이 약자를 탄압하고 국회에서 가진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어긋나는 법은 고쳐져야 되고 막아야 하는 곳이구나. 그것이 법의 원래 취지라는 걸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보고 이 1년 동안 정말 느꼈어요. 처음이에요. 그런 게 느낀 게. 아, 법은 국민의 편이구나라는 걸 한동훈 장관 보면서 알았어요. 한동훈 장관을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 자신한테 당당하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매사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멋있고 당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재명이 뭐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잖아. 그냥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토착 비리에 대한 그런 수사다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게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오직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체포 동의안 때 한 뭐 불과 10분 정도 얘기한 거가 맞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재명의 대장동을 더 이해하는 더 쉬운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나는 대선에서 져서 내가 이 꼴을 당한다고 했더니 그럼 대선 이기면 이 그러니까요. 범죄 뭉갤라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들 있잖아. 이런 말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들이 정말 쟤네들의 그 허상을 딱 드러내고 어떤 모순을 딱 드러내주는 정말 멋진.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한테 열광하는데 쟤네들은 맞아. 쟤네들은 기껏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태도가 문제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그러니까. 정치할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얼어 죽어. 어쩌라고. 저는 공직자의 사명감과 그지 않나요? 그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사명감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샤프한 머리, 저분의 멋진 외모는 그걸 거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자꾸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너무 훌륭하는데 외모까지 그걸 훌륭하기 거들 때문에 뿐이야. 봐봐요. 조국이 예전에 잘생겨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잘생겨 보입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행동이 그지 같으면 그 얼굴이 껍데기로 보여. 그러니까 맞아. 쭈그러져 보여. 번데기 그러니까. 껍데기 같은 그런 걸로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야. 어? 저거 하지 마라. 저건 별로 안 좋아. 안 잘생겨. 왜요? 아니 어릴 땐 좀 별로다. 어릴 땐 내가 난 거. 아니 근데 저 때는 사진을 찍으면 그럴 때지. 저 때는 우리 때는 한동훈 장관이랑 저랑 이제 나이가 거의 같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보다 한동훈 장관 더 좋아하면 이렇게 화가 나냐?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뉴스라 나무시대에서 교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무슨 저 장관으로 좋아하는 거지? 40대 이후로 면복수도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나는 정말 우리가 뭐 쟤네들이 아무리 좌파들이 뭐 인사 참사라고 해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한동훈 법무장관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이렇게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저기 박원순 다큐에 대해서 무슨 뭐 대도하는 소리 막 하니까 피해자가 힘없는 피해자가 있는데 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피해자의 편에서 얘기해요. 저는 법무장관이 예전에 그 추미애 박범계 같은 걸 보면서 법무장관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다. 아, 난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법무장관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꽃이야 저거? 저런 사진을 놓다니. 진짜 수많은 꽃 옆에 서 네. 있는 한동훈 네, 장관 네. 정말 그거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이 한동훈 장관의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김유경 같은 경우는 조선 제일의 혈안이라는 혈압으로. 그런 이제 찬사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담도 숫자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오늘 박찬대가 또 하나를 했더라고요. 박찬대가 MBC 라디오 김종배 여기도 뭐 MBC는 뭐 당연히 그런 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 정보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 진짜 민주당에서 이게 터졌으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야 니네도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정부 부처한테 그러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 다 공개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법무부는 그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 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것을 10일 공지했는데 오늘 18일인데 오늘 저러고 앉았어요. 근데 저것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좀 모르는 게 있네. 얘네들은 없는 애들이 국회를 와서 어떻게 한탕 해갖고 인생 역전을 해보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한동훈 장관은 와이프가 김현장 변호사야. 이거 안 해. 정신 차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을 마련할 만큼 아쉽지 않다고. 남국이는 얘네들은 대선도 해야 되고 경선도 이겨야 되니까 300만 원짜리 돈 봉투한테 눈이 빨개갖고 나도 달라고 줄을 서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리고 남국이는 변호사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던 변호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탕을 못하면은 여기서 한탕을 못하면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하겠어요, 걔가. 100만 원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맨 돈도 못 벌고 찌질하고 능력도 없고 자기 호구지책이 안 되는 찌질이들만 맨 모아놓고 앉아있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썩고 더러워지는 거야. 자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서민 교수님 같은 네. 유튜버를 아니 그런 능력 있고 좀 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검증된 사람들을 좀 공천하라고. 이런 찌질이 100만 원도 못 벌. 아니 그 그렇습니다. 많은 변호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입이 얼마나 높은데 그 중에 그 많은 변호사를 고르고 골라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꺼내 골라오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또 얘기 보셨어요? 그 남국이 정성호 맞지. 그 얘기하니까 뭐 원래 그 상임위 때 어떻게 이게 할 수 있냐 회의 중에 자기도 딴짓 많이 한다. 자기네들도 원래 자기 말하면 나간대. 그 내가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주당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서 그래. 지 얘기만 하고 나가 돌아다니고 코행이나 하니까 협치가 안 되지. 협치가 안 되는 주범에 대해서 본인의 고백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리고 그런 얘기가 그 국회 상임위 조중에 소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요. 뭐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변명하려고 나도 그런다고 하는 거는 대체. 근데 그 와중에 도 놀라운 거 알게 됐다. 돌직구 쇼에 나오는 김수경 교수라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지금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회의 시간에 대학교 회의 시간에 교수잖아. 근데 회의 시간에 딸한테 문자가 오면 답을 한대. 소름이어서 소름. 나는 한 번도 나 회의 시간 딴짓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회의 때 그 회의 때 나랑 맨날 이렇게 쪽지를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회의 때 내가 어떤 정도냐면 이제 내가 어디 이제 총장님이 그때 우리 다 불러갖고 뭐 신인 교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말씀하셨다. 근데 내가 그때 나는 원래 이렇게 회의하면 그림을 그리거든. 내 뭐 시계나 뭐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그림을 그려. 근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총장이 갑자기 나를 가리키면서 자료 나눠드릴 테니까 필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의과대학 회의 때는 어땠냐면은 막 이제 이렇게 계속 그림 그리고 있었다. 근데 더 그릴 게 없어갖고 남한테 뭐 휴대전화 좀 잠깐 줘보라고 그리고 막 컵도 그리고 별거 음료수 그리고 막 그랬더니 학장님이 서민 교수가 필기를 잘한다고 하면서 서기를 시켰어. 그 정도로 내가 학장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야. 자기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딴짓을 안 해.